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통기획 재개발 지정을 직접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랑 같이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뭐 가로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개발 동의서를 걷는 작업을 해보신 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 관리처 분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도 해보고, 뭐 시공사 선정도 해보고 하겠죠. 근데 여기는 안 계시지만 뭐 앞단에서 한 7, 8년 전에 수업 들으셨던 분 중에서는 지금 조합장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많이 있어요. 나중에 그런 적도 탐방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동의서도 걷고 이제 그런 분도 오겠죠. 그래서 신통기획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수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랑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서 실제로 추진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 별반 다르지는 않고요. 근데 좀 절차나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집을 짓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막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 부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인테리어 직접 한다고 해서 내가 막 뭐 기중기 불러다가 막 샤시를 붙이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그 일을 시키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이유는 진짜 이 서류나 이런 것도 다 꾸민다는 기보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맡겨야 될 건지, 그리고 이거 할 때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지, 이런 걸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앞서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앞부분은 유튜브에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공개할 영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통기획이 왜 추진되었고 이게 어떤 방식이고 일반적인 재개발과는 뭐가 다른지 좀 배경을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어떤 사람이 신통기획을 추진한다, 모아탕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 저희가 판단하려면 이게 왜 생겨났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려면 이 신통기획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면 알아야겠죠. 내가 투자하려고 해서 가능성도 볼 필요가 있지만 내가 이거 진짜 추진해보고 싶은 데도 있을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한 군데 추진하고 싶은 지역이 생겼는데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검토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된다 싶으면은 직접 추진 한번 해볼 건데요. 신통은 저도 처음이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재개발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진짜 추진하려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겠죠. 근데 또 마지막으로,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 때 안 했던 사업이잖아요. 여기 오세훈 시장 때 하는 사업이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시장이 바뀌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뭐 정치를 보자는 게 아니고요, 어떤 추진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게 또 바뀔 가능성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과거를 한번 보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도 5월, 6월, 7월 달쯤에 제 기억에 오세훈 씨가 이제 무상급식 문제 가지고 이제 서울시장 증서를 걸고 이 무상급식 투표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제가 뭐 우습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눈빛이 바뀌기 전에 오세훈이라고 부르죠, 저는요. 근데 그때 이거 하면서 졌고 사퇴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10월 달 정도쯤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고, 이때 당시에 뭐 원래는 안철수가 더 높았는데 안철수 씨가 뭐 이렇게 밀어주면서 또 뭐 자기들끼리 또 밀어줬다가 또 배신하고 또 막 그런 일도 있었죠. 뭐 다 옛날 일이 돼버렸지만, 그러면서 어쨌거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고,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게 언제냐면 2011년 10월 달인데, 이분이 당선되고 나서 그때부터 막 이제 업무 보고를 받고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었어요. 그게 제 기억에 2012년 아마 초였던 것 같은데 2011년 11월 달이네요. 제 첫 번째 도시위원회가 열려서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은 거의 서울시장의 독점적 권한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장의 오른팔 왼팔로 다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서울시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학계도 모집하고 일반 시민도 모집하고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구성을 서울시장이 판을 짜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부 다 서울시장이 만든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표를 가지고 있었던 데가 강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도시기위원회에서 열어서 도시기위원회 통과시켜준 데가
음마파트였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표를 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먹을거리를 안 줘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잡아놓은 물고기잖아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 강남표를 다시 나중에 얻으려면 뭐 지방의회 선거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얻으려면 뭔가 뭔가 줘야 되거든요. 미끼를. 나를 벌써 나 좀 지지해주는 사람한테 별 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음마파트를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음마파트에서 거부했었어요. 이때 음마파트의 추진위원장이 그냥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박원순 서울시장 때는 안 하겠다. 물론 지금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거부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 데가 통과된 데가 가락시형이죠. 이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가락시형이 박원순 서울시장 때 통과된 거죠. 그때 종사형 결정고시가 났고 그러면서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면서 사업성이 엄청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임대 아파트도 늘어나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추진된 거죠.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오히려 표가 왔던 곳들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이 전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때는 강북 개발에 대해서 신규 지정이 단 한 건이 없었어요. 거기서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서 표를 안 받았다면 거꾸로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표가 안 왔던 강남 쪽에는 계속해서 뭔가 좋아왔다는 거죠. 종을 상향해주거나 아니면 개발 계획에 도시계획을 허가해주거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강북표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고 저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거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지금 눈빛이 바뀐 오세훈 씨는 이제는 그 표를 다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신통이에요. 그래서 2020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2020이 있고 2025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매 10년 단위로 재개발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부분, 도시환경 정비사업 부분,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 이렇게 다 발표하게 돼 있는데 그거 이제 도정법 우리가 예전에 기본계획 때 배웠을 건데 도정법의 앞부분 6조인가만 그렇겠죠. 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옛날 국법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인구가 뭐 50만 미만이면은 그 수립의 의무 규정이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둘 다 의무 규정이 거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단 50만이 안 되면은 안 해도 되는 의무에 살짝 벗겨난.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옛날에는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대부분 시도에서 다 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5년 단위 10년 단위 수립, 5년 단위 검토인데 이때 당시에 2020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5년 단위 검토 단계가 되면서 2015년도에 다시 새롭게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표지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 만든 표지예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이 있겠죠. 그 안에 주거지 관리계획,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 관리계획의 내용이 이렇게 쭉 있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도정법에 의한 이제 기본계획이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거를 서울시의 실무자들이 어떻게 일을 할 거냐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졌던 2010이죠. 2010년도에 2020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2015년도에 2025년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정비사업 기본 매뉴얼이 만들어졌고 이것에 따라서 강북 개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보존의 형태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이렇게 좀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주민 제한형, 그래서 주민 제한을 되게 까다롭게 해놨었어요. 주민이 제한해서 재개발 지역이 원래 아닌 지역들을 주민이 제한해 재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절차를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눈빛이 바뀐 오세훈 씨가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2021년 4월 8일에 취임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본격적 드라이브를 걸었죠. 2021년 4월 8일에 취임을 하고 2021년 9월 23일날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전면 다 변경고시를 했죠. 이게 9월 13일이에요. 그래서 21년 4월 8일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업무보고 받고 9월 13일날 바로 정비계획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 변경된 내용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났던 그 책자의 내용들을 전부 다 변경을 했어요. 이 변경된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주거정비 지수라는 게 있어서 이 주거정비 지수의 점수가 어느 정도 일정 점수가 확보가 되어야 재개발 지역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노후도 요건이 있는데
지금 공부를 꾸준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노후도는 건물 동수로 따지지 건물의 동의 각 면적으로 따지지 않거든요. 연면적이 뭐냐면 만약에 50평이 10층이면 500평이 되는 거잖아요. 연면적이요. 근데 그 연면적으로 따지지 않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때 이 노후도의 연면적 기준을 뒀어요. 그래서 연면적이 건물이 큰 건물이 노후도가 안 됐으면 걔가 연면적에서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노후도 연면적 기준을 폐지했고요. 9월 23일 날. 그 다음에 각종 절차를 간소화시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속통합계획이고, 신속통합계획이라는 말은 그냥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개념이고, 이게 그때 당시에 9월 23일 날 도정법 기본계획 변경을 한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의 변경에 따라서 많은 분이 받게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절차상 사전 타당성 검토 조사와 이거에 따른 주민 의견 조사가 폐지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좀 강화된 거는 이제 주민 동의율이, 옛날에는 재개발을 주민들이 우리가 재개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구청에다가 의견 제시를 할 때 사전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 조사에 따른 의견 조사도 하지만 대신에 주민 동의율이 10%면 됐던 것을 이걸 폐지하는 대신에 30% 이상으로 변경을 하게 됐죠. 제가 저희 사이트 여기 안에 오늘 수업자를 넣어드렸죠. 넣어드린 자료 중에서 오늘 봐야 될 게 두 가지죠. 한 가지가 제가 지금 수업하고 이 내용을 넣어드렸고, 또 한 가지가 서울시가 이제 신통기획을 할 때 이런 자료를 넣어줘라고 해서 안내문을 넣어준 게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다운받아서 보셔야 돼요. 그건 좀 이따 이렇게 쭉 보여드릴 건데, 한 페이지가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가로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연번 신청을 넣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정한 양식에 맞춰가지고 그걸 꾸며서 서류를 넣잖아요. 넣으면은 이제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하는데, 신통은 요거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 안내문에 뒤에 첨부 자료에 보여드리는 내용들을 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채워 넣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그걸 넣기 위한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럼 왜 전문가들이 아니냐? 설계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걸 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확보를 시킬 것이냐.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주민 동의율이 일정 부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 동의율 30% 이상 되는 지역이 아닌 거는 이런 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리고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그래서 항상 제 주변에 신통을 추진하시는 분들 제일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뭐냐면 30% 이상 동의율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설문조사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런 거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향이 있냐.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반대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다면은 좀 해볼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설문조사가 제일 첫 번째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없어요.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닌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한번 해야 되는 거죠. 30% 이상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맞춰지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여드린 아까 그 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자료를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몇 천만 원 들어요.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저희는 설문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옛날 박원순 서울시장 때는 연면적이 있었고요. 연면적이 지금 새롭게 오세훈 씨가 만든 거에서는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 주거정비 지수라고 해서 요 주거정비 지수가 거의 점수제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느낌상 거의 뭐 필수 요건 비슷한 느낌이 뒀어요. 그런데 요번에 오세훈 씨가 되면서는 요거를 그냥 평가 지표 정도로만 놓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요건이 안 만족하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만족해야 되지만 그래도 완화시켰다는 거죠. 대상지만 우선 놓고 보면 그다음부터 요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점수만 조금 넘기는 정도. 그 다음에 용어의 차이긴 한데, 여긴 지금 참고 자료라고 넣어뒀는데 여기는 심의 제출 자료라고 했죠. 그래서 심의할 때 보겠다는 의미인 거고, 같은 맥락인데 오세훈 씨는 참고 자료라고 표현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좀 뉘앙스의 차이인데, 앞에 부분에 박원순 서울시장 때 자료들은 안 해주겠다는 자료인 거고, 지금 이쪽 오세훈 씨 때 자료는 해주겠다는 자료를 약간 좀 변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 때의 주민 제한형 재개발에 대한 절차도인데요. 여기서 지금 없어진 부분이, 정비구역 사전 검토 요청은 이제 10%에 30%로 늘어났고, 그러면 이제 서울시가 사전 검토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검토할 때 주민들한테 타당성 조사하고 의견 받고 하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생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권 부분에 대해서도 또 검토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간결하게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앞단과 요 뒷단의 부분만을 놓고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벌써 사라진 거죠. 근데 이게 신통이 아니고요. 신통의 개념은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신통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단지 그냥 기본 계획의 매뉴얼이 바뀐 개념이고요. 신통은 또 별개죠. 신통은 이거 말고 요 뒷부분에서 결정하고 구역 지정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도 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건축심의를 받고 하는 요 뒷부분의 단계, 이 뒷부분의 단계를 빨리 해주겠다는 게 신통이고, 지금 요거를 없앤 거는 신통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정비 기본 계획의 방향 자체를 그냥 아예 그냥 뜯어 고친 거예요.